네. 노트에다 꼭 풀도록 하고. 얘들아, 예제 5번은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예제 5번은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 내신에서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랑 다시 수투를 할 때, 이 예제 5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자세히 가르쳐 주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연속의 맨 마지막입니다. 연속의 맨 마지막. 필수 예제 6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정리는 해둬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은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연속함수를 응용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페이지가 따로 있어. 너희들이 필기하는 페이지가. 맨 마지막 페이지. 그 연속함수의 응용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연속함수 응용이라고 해서 수학 내에서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중간값의 정리라는 내용인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결론만 얘기하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야. 따라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 받는 질문은 최대값이 최소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받는 거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지는 않거든. 오케이? 근데 이 연속함수에 응용해서 나오는 최대 최소의 정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야. 그냥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것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말고 이제 한 가지 정리가 더 있어.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중간값의 정리라는 부분이 있어. 중간값의 정리라는 부분이 있어. 오케이? 이 중간값의 정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간값의 정리도 원칙적인 내용을 조금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공해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중간값의 정리는 무엇이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 fx가, 그치?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됐어요? 어떤 함수가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 놓고서 이 구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거야. A, FA, FB 이렇게 하면서 경계값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알겠니? 경계값에 해당하는 것이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면, 오케이? 됐어? 대신에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정리는 이렇게 해주지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뜻은 FA하고 FB의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돼.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쓰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A의 함수값하고 B의 함수값하고 어떻다? 부호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오케이? fx equal 0. 되셨어요? 오케이, fx equal 0이라는, 그치, 이 방정식이잖아? 이것은 폐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오케이?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이게 중간값의 정리라고 받아들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떤 범위 내에서 연속이고 그 양 끝에 경계에 해당하는 것이 0보다 작으면 그 안에서 실근이 무조건 fx equal 0의 실근이 나타난다는 말 뜻이야.
알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이때 너희들이 역시 이 설명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요 fx 이퀄 0의 실근은 요거의 실근은 좌변의 함수 y는 fx라는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 y는 0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x축을 얘기하는 거야. 좌변 함수하고 우변 함수. 오케이? 좌변 함수 y는 fx하고 우변 함수 y는 0 x축. 오케이? 예, 요거의 교점이다. 다시 요 친구의 실근은 요거랑 같은 말이다.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다시 요 친구의 실근은 요거랑 같은 말이다. 알겠니? 그래서 요 친구의 실근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소리는 fx하고 x축이 A하고 B 사이에 한 번 이상은 만난다란 말뜻하고 같은 말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유는 되게 단순해. 이유는 여기 지금 x축이 있고 여기가 지금 x는 A, 여기가 x는 B인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A에 해당하는 함수값, 문제에서래. 여기 보이는 데서처럼 A에 대한 함수값하고 B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이면 선생님이 그려놓은 것처럼 하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다는 말 뜻이 되는 거지. 됐어? 물론 A에 해당하는 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해당하는 게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 제쳐두고 어쨌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 이런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연속이라 그랬잖아. 맞니 얘들아? 그럼 너희들은 그 말 뜻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둘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연속 함수는 끊어지면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연속 함수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이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다 보면은 여기 보이는 대로 fx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무조건 한 군데는 생긴다는 말 뜻이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군데는 생기고 그게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야. 한 군데 이상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정식의 표현을 해본 거지. 한 군데 이상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물론 한 군데서 만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두세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야. 한 개 이상은 나오더라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게 이 중간값의 정리인데 이 중간값의 정리는 언제 쓰느냐면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 유무. 오케이? 존재하냐 안 하느냐 그거를 가로를 너무 빨리 달았네. 유무파악이라고까지 씁시다. 유무파악. 있느냐 없느냐. 오케이? 그거를 확인할 때 씁니다.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 유무 파악. 아시겠어요? 이걸 할 때 써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각 방정식은 지정된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의 가짐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럼 얘들아 여기도 보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오케이? 얘들아 이렇게 실근이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슨 정리를 사용한다? 중간값의 정리를 사용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대로 보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스타일이 무엇이냐면 증명 스타일의 문제야. 아시겠어요? 따라서 선생님이 풀어준 걸 잘 메모를 해두고 그 다음에 그것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돼요. 따라서 푸는 게 아니라 따라서 써야 돼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1번을 잠깐만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2번만 풀어야 되겠다. 1번 그대로 따라하면 돼. 알았지? 시간이 없으니까 2번만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2번을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오케이? 네. 쉽게 풀기 위하여 일단은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문제에 x sin x 코사인 x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어떻게 푸냐면 한쪽으로 다 넘깁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한쪽으로 다 넘깁니다. 한쪽으로 다 넘기면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 이렇게 한쪽으로 다 넘깁니다. 알겠죠? 그래 놓고서 이 나타난 이 좌변의 이 함수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fx라고 하면 돼요. 이 좌변의 이 함수식을 fx라고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좌변에 나타난 함수식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거를 fx라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중간값의 정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두 가지거든. 하나는 연속이다. 하나는 이제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에 양쪽 경계에 해당하는 값이 부호가 다르다. 이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첫 단계가 연속인 것을 보여야 돼.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자. 이때. 됐죠? 요거를 뭐라고 분류하느냐면 x라는 다항함수에다가 사인이라는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고 거기에 코사인이라는 삼각함수가 빼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에 사용된 함수들 다항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다항함수 삼각함수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됐어요? 이거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곱하기 빼기로 이루어져 있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fx는 다항함수 자체, 삼각함수 자체는 아닌 거잖아. 이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여기에 사용된 연산 차, 곱. 됐어요? 차, 곱으로 이루어진 fx도 자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따라서 fx는 저기 있는 구간 1,3 여기 두 글자가 빠졌네. 구간 1,3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서술하면서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서술하면서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계값에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들은 그냥 계산해서 보여주면 돼. 알겠니? 이때 사용된 경계값이 0하고 1이잖아. 그러니까 0에 대한 함수값 계산해보고 1에 대한 함수값 계산해봐서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만 직접 써주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0에 대한 함수값은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0 곱하기 사인 0 빼기 코사인 0이기 때문에 요건 0이고 요건 1이라서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작아. 이해됐어요? 0보다 작다. 저 사실이 중요해. 부호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F1은 1 곱하기 사인 얼마? 1 빼기 코사인 얼마? 1 이렇게 돼. 됐어? 그래서 얘들아 사인 1 빼기 코사인 1인데 사인 1 빼기 코사인 1인데 됐어요? 이건 0보다 커. 왜 그러냐면 1은 호도법의 각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됐어요? 1라디안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게 되는 각 얼마지? 사인과 코사인이 같게 되는 각 얼마지?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보다 크거든.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4분의 파이가 대략 얼마야? 3.14를 4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0. 얼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1은
사인 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이라는 라디안, 호도법의 각은 45도보다 큰 거야. 이때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 맞아?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잖아. 맞니? 1라디안은 어디에 있냐면 4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에 있거든. 여기에 1라디안이 있는 거야.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준에 맞춰 생각해보면 누가 큰지만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사인이 크단 말이야. 사인 1이 코사인 1보다 2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사인 1에서 코사인 1을 뺀 게 양수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서술로 해서 결국엔 뭘 했다 했잖아. 경계값에 해당하는 것이 부호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까지 확인했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중간값의 정리에 의해 이게 증명 문제니까 이렇게 쓰면 돼. 됐어요? 중간값의 뭐에 의해? 정리에 의해. 아시겠어요? 이렇게 요 방정식 fx 이퀄 0은 구간 1,3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 알겠죠? 이때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다시 한 번만 찝어주자. 알겠죠? 이 파란색 부분은 실제로 증명 내용에 안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자. 얘들아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보이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 채점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증명이다 보니까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서술형이 될 테니까 채점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경계값에서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해. 알겠니? 알겠어요?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올바른 증명이 못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채점 기준은 이 두 가지를 썼느냐 안 썼느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안 푼 페이지 있잖아. 그거는 안 풀어도 돼요. 알겠어요? 그 페이지 몇 페이지지? 85, 86페이지. 이건 안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85, 86. 안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페이지 문제들 풀도록 하고 센 수학 잠깐만 펴보도록 하세요. 역시 걸러내는 유형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때 여기까지만. 어디까지 하라 그랬어? 얘들아 센수학 일단 101페이지, 102페이지 이렇게 펴서 유형 10이라고 유형 12는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유형 10이라고 유형 12는 하는 거예요. 페이지 넘어와서 118페이지를 펴보도록 하세요. 됐어요? 유형 2는 풀지 마시고요, 아직. 유형 4도 아직 풀지 마세요. 그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 6도 풀지 마세요. 오케이? 네, 유형 9도 아직 풀지 말도록 하고 10번도 아직 풀지 말도록 하세요. 가우스가 들어간 거. 어우. 그 다음에 유형 저
유형 20번 빼놓고 풀면 되겠네. 유형 20번하고 어? 어. 많지? 어? 아, 근데 문제가 좀 불필요한 게 좀 꽤 있는 것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대진고 단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안 한다. 단축 안 하죠. 아, 다른 학교는 지금 다 단축 수업한다고 난린데. 원래 그러잖아요. 영신도 그렇고 대진 여고도 그런데 왜 너희 학교만 지랄을 하려고 그래? 내일 와서 다시 얘기해. 아니지, 수요일날 계약이지? 네. 수요일날 계약이면은 수요일날도 일찍 안 끝나려나? 만약에 일찍 끝나면은 애누리 없이 2시에 달려와. 네. 알아. 2시간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서. 알겠어? 내일 6시에 오라고 얘기했었죠? 저기 주연아, 내일도 혹시 끝나고 다시 6시에 학교 가야 돼? 내일 6시에 올 수 있지? 네, 내일 6시에 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어? 목요일날? 목요일날도 이번 주 화목만 6시에 오도록 하십시다. 알겠죠? 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일 와서 마저 수요일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강을 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미분만 남아서 미분만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나가면 되는데. 재밌어, 미분. 수업 시간에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대진고, 하여튼, 내일, 맞아. 내일 얘기하기도 힘들지. 하여튼 내일 맞아 얘기할게요. 내일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희원이는 알아오고, 세영이도 마찬가지로 단축 수업 한다 그랬나? 안 해? 그 급식비도 냈어? 어? 급식비도 냈어? 아, 진짜 우울하다, 우울해. 종업이 금요일이라고 했나? 토요일이라고 했나? 알겠어, 갑시다. 밥을 먹으면 일찍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밥을 먹으면 일찍 끝나는 게 아니지.